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이유가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기각되어야 한다. 지금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소추 결서에는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이 담겨 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대리인단 입장은 어떠하신가요? 저희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 좀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규. 먼저 손 변호사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유영하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답니다. 네. 예견된 일이었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 당연히 저런 이야기밖에 할 이야기는 없어 보이고요. 또한 저게 굉장히 저도 약간 좀 기분이 썩 좋진 않고 저 내용을 보면 그리고 또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도 약간 좀 의아하면서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는. 그런데 사실 저런 대응 자체가 법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자백 또는 자인 인정하는 그런 네. 그 사건이 아닌 이상 네. 그런 논리 구조를 택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 네. 라고 일단 다 이제 발뺌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된다. 네. 라는 식의 그런 그 2단계로 논리 구조를 펴겠고요. 또 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답변서를 내면서 또 별도의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는데요. 네. 이의 신청 등을 통해서 이 탄핵 심판 심리 절차가 좀 굉장히 좀 길어지도록 하는 그런 아하.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방어까지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자체가 이런 내용 자체를 가지고 뭐 상대방을 탓하거나 네. 변호사가 왜 저렇게 해?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이 저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렇다면 중요한 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진행되도록 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국회 소추위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 소추위원단이 이러한 그 답변서의 허점을 네.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좀 이제 그 그러니까요. 법리적으로 굉장히 좀 공격을 이제 해서 네. 실제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그 진행돼야 되는데 네. 과연 어느 정도 네. 의욕을 가지고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제출한 헌재 답변서 박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밝혔는데 그 7가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거랍니다. 최순실의 국정 관여는 1% 미만이랍니다. 박 교수님. 네. 어마어마한 거죠, 1% 미만은.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요. 이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마 한 수만 명이 될 겁니다. 수만 명. 네. 그죠? 수만 명 되는데 장관들도 국정 운영에 자기 업무 외에 장관을 해야 할 일 외에는 관여를 못 해요. 네. 그런데 최순실 씨가 민간인이 국정 운영에 1% 관여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네. 두 번째. 네. 1% 관여한 거는 총량의 문제 아니라 질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아하. 최순실 씨는 대통령의 회견문, 인사 문제를 본 사람이에요. 네. 자,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몇 명은 안 됩니다. 네. 특히 민간인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거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네. 또 하나 1%도 국정농단의 주범인 겁니다. 네. 이거를 오히려 변호인단에서 자인하는 거예요. 네. 이것만으로도 그러네요. 글쎄요, 자인한 거죠. 그러네요. 이것만으로도 탄핵감이다. 그래 보는 겁니다. 송 본부장님.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 코미디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무슨 기준으로 1%라고 계량합니까? 뭐 이게 이런 지금 이번에 내세운 논리들이 네. 이 사태 초기 때부터 그러니까 극우청 또는 그 친박 모임 이런 데서는 이 논리를 계속 만들어서 전파를 했던 내용입니다. 네. 다 했던 내용인데 특히 뭐 연자제 이런 문제, 연자제는 저희들이 일단 그 친족만 해당되는지 알았더니 또 넓은 의미로는 네. 또 뭐 지인도 해당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자제 뭐 이런 이야기도 끼워 넣은 것이고 특히 저는 이 전직 대통령들을 물고 늘어졌다고 그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들 이야기한 것이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데 특히 네. 전직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형 노건평 씨,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이상덕 의원, 이상덕 네. 전 국회부의장 이런 분들을 이야기했고 그 전에 여기서는 또 적시하지 않았지만은 주로 그 DJ 시절에 아태평화재단 이야기하고 네. 미래재단과 연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박연차 게이트 네. 이런 것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최순실 씨가 하는 것하고 한 일하고는 어떤 그 방식이나 차원이 다르고 네. 거기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그 사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됐지 않습니까? 네. 뭐 공범 뭐 이런 이야기까지 넣으면서 네. 피의자 신분으로 된 상황에서 그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끼워넣은 것은 좀 부적절하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7가지 근거 쭉 읽고 오히려 패널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밝힌 무죄 주장 근거입니다. 7가지 근거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핵심을요. 두 번째가 최순실의 책임을 박 대통령한테 떠넘기는 것은 연좌제다.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위배된다는 거죠.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다. 이건 잠시 뒤에 송 의원님 말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인 조언 문제될 시 전직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다. 역대 대통령 쪽면 송 본부장님 이야기처럼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 다 탄핵감이야 라고 오늘 모 신문은 물귀신 작전이라고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 신속 대응했다. 촛불과 국민 정서에 기댄 탄핵 소추다. 비리가 아니라 중소기업 도와준 것뿐이다. 그 바로 현대차에 대해서 이 정유라 지인의 KD 코퍼레이션. 아버지, 정유라 친구의 아버지 회사를 도와준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자, 우리 네. 송 의원님, 네. 송 의원님 말씀 먼저, 네. 손 변호사님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예. 네. 일단 그 두 번째 이유 중에 연좌제가 들었는데 연좌제라는 걸 네.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연좌제는 안 되죠. 금지되고 있는 것이지만 네.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도 탄핵소추안을 마련하고 또 이제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졌을 때 네. 이게 최순실 씨가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박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네.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탄핵 네. 지금 이결된 거거든요. 그 잘못이 뭐냐?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서 있었듯이 최순실 씨 등과 공모를 했다. 네. 공모해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기 때문에 연좌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가 단순한 공모가 아니라 오히려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주모를 했고 대통령이 오히려 일부러 사건을 최초에 더 계획한 거 아니냐 네.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또는 네. 못하고 연좌제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그런 그 답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송 의원님 앞서 이유 네. 중에 키친 캐비닛이라고 네, 네. 한 건 무슨 말? 그게 무슨 말인가 대체? 말 그대로 키친에 앉아서 부엌의 식당에 앉아서 이야기를 식사 시간에 같이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것, 민심 이런 것을 서로 사심 없이 주고받는 건데 이거는 고정 멤버도 아니고 참 고정 멤버가 아니라 어떤 법적인 구속이 있는 멤버가 있고 미국에서 2001년 부시 대통령이 처음 이 아이디어를 낸 이유가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버블이라는 게 뭐냐면 밖에서 보면 투명하지만 이 버블 자체가 동그랗게 해서 밖에서 침범하기도 어렵고 완전히 그 안에 딱 동그란 묶여 있는 거예요. 버블, 비눗방울 얘기하는 거예요, 버블? 네. 그러니까 도대체 클린턴도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연방 정부 중에서 최고의 감옥이 화이트하우스다 할 정도로 그 들어앉으면 세상 민심 못 듣고 귀를 딱 막으니까 이것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네. 하나의 도움 지원 기구 중에 하나로 키친 캐비넷이라는 것을 만들어가 네. 떠든 이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은 사람은 여러 부서의 사람들 다 데리고 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의 그 식구들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네. 듣고 와서 민심 얘기를 듣고 그걸 자기 정책 네. 방향에 참고로 네. 할 뿐이지 실제로 뭐 최순실처럼 이 조언 자체가 인사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대기업으로부터의 지원이라든가 네. 이런 문제식으로 확대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박 대통령 변호인들은 신문도 한 줄 안 보나 봐요. 키친 캐비닛의 의미가 그거라면서요.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격이 없는 지인들. 박 대통령 혼밥족이었다는 거 신문도 안 봅니까? 변호인들은 제가 그 말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세월호 때 신속 대응했답니다. 박 교수님. 네. 참 이거는 뭐 이건 논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논평 혹시 이 안 얘기를 하셔도 돼요. 진짜 이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안 이 하셔도 돼요. 얘기를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들으면은 또 아마 통곡할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100번 석고대죄에도 부족할 판국에 신속 대응하고 정상근무를 했다는 것은 아니 대통령이 정상근무가 관저에 계십니까? 정상근무가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전화로 보고를 받습니다. 이게 정상근무입니까? 그럼 비정상근무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무리 논리도요. 네. 국민의 상식에서 맞아야 네. 다툼이 있는 것이지 이런 정도 말로 오면은 말문이 막힙니다. 알겠습니다.